셀트리온을 잡겠다고? 너네 회사가? 네, 실제로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나지만 셀트리온처럼 큰 회사를 목표로 달려가고 있는 좋은 회사의 주식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네,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여의도 수호신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셀트리온을 잡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회사가 동아 ST라는 회사입니다. 지어낸 게 아니라 실제로 언론에서 슬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동아 ST가 사실 좋은 회사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리베이트로 인해서 불법은 아닌데 교묘하게 피해서 탈법적으로 회피를 많이 한 회사예요. 우리나라에서 리베이트 관련돼서 이슈가 가장 많은 회사입니다. 자, 리베이트라고 하면은 솜방망이 처벌로도 유명한데 의약품의 경우에 뒤에서 이렇게 로비를 하고 리베이트를 주고 우리 것 좀 써줘, 우리 것 좀 팔아줘, 뭐 이런 행태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장사를 많이 했던 회사예요. 동아 ST 하면은 바카스로도 유명한 회사입니다. 최근에 허술한 리베이트 규정을 악용을 해서 2분기 물량을 미리 도매상에 넘겨서 선 물량 공급 이슈가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회사 측은 이걸 보고 불법이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데 사실 시선이 곱지는 않죠. 그래서 앞서 동아 ST는 162개 의약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2009년부터 2017년까지 55억 상당의 리베이트를 20개 병의원에 제공을 했어요. 돈을 많이 뿌렸죠. 그러다가 이제 당국에 적발이 됐습니다. 결국 지주사 회장님은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고요. 동아 ST가 이제 불법 리베이트 건이랑 관련을 해서 최근에 악재가 뭐였냐면 2월 18일부터 3개월, 그러니까 5월 27일까지 97개 의약품의 판매 업무가 정지당했어요. 그리고 9개 의약품의 판매 업무는 1개월간 중단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거들떠도 안 봤어요. 딱 봐도 좋은 회사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탈법 많이 하고 판매 정지나 받고 지주사 회장님은 징역형 가고 뭐 이렇게 부도덕한 회사를 왜 소개를 하냐라고 하는 이유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추가적으로 동아 ST 측은 지금 코로나로 병원 방문율이 사람들이 병원에 잘 안 가죠. 그래서 전문의약품 실적도 부진한 상태가 맞고요. 그 다음에 수출 면에서도 바카스가 잘 안 팔려요. 그래서 뒤에 금방 보여드릴 건데 영업이익이라든가 매출이라든가 굉장히 주춤하고 있는 상태가 맞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19년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대비해서 20년 결산이 완료된 부분을 보니까 매출도 굉장히 많이 주춤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도 많이 하락했고 당기순이익은 좀 처참하게 박살이 났습니다. 현재 상황이 좋지 않은 건 맞아요. 야, 그런데 수호신 너 왜 이런 회사 좋다고 그래? 네,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진짜 셀트리온과 맞짱 뜰 준비가 됐다고 하고 있죠. 스텔라라 시밀러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스텔라라라는 설명 먼저 이어서 시작을 할게요. 셀트리온과 시장 양분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대체 스텔라라가 뭐길래? 자, 얀센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벨기에의 다국적 글로벌 회사인데 글로벌 빅파마예요. 얘네가 엄청나게 큰 글로벌 제약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에서 스텔라라라는 오리지널 약품을 출시를 했었어요. 그래서 얘가 뭐 하는 거냐면 건선, 그다음에 뭐 대장염 같은 염증성 질환 치료제인데 얘 매출 캐파가 스텔라라가 1년에 7조 원입니다. 7조 원. 근데 요게 왜 이슈냐? 이 스텔라라라는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미국에선 2023년, 유럽에서는 2024년 만료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동아 ST 입장에서 지금 셀트리온이랑 경쟁을 해서 야 맞짱 떠 라고 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얀센의 스텔라라라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바이오시밀러로 한번 붙어보자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동아 ST는 스텔라라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서 바이오시밀러 출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착실히 진행을 해 나가고 있어요. 2019년에는 매출이 7조였지만 2020년에는 8.7조로 늘었습니다. 1년 사이에 1.7조나 늘었어요. 자, 미 얀센이라고 나와있죠. 벨기에에 여전히 본사가 있지만 1961년에 미국 존슨앤존슨이 인수를 해서 지금 현재는 존슨앤존슨의 계열사가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얀센이라고 표기를 한 것 같아요. 자, 이제 말을 했던 8.7조의 스텔라라 시장이 열리죠.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 에피스랑 동아 ST 3
3파전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흥미진진하죠. 2023년 특허 만료를 맞춰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 출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셀트리온이 임상 3상으로 선두예요. 가장 빠릅니다. 2022년인 내년에 완료가 된다고 해요. 그 뒤를 삼성바이오에피스랑 동아ST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오리지널 약품이 있잖아요. 스텔라라 같은. 근데 요게 특허가 만료가 되면 그 이후로 바이오시밀러 복제약들이 대거 출시를 하게 되죠. 이제 막 따라서 만들 거 아니에요. 특허가 끝났으니까. 그러면 기존의 오리지널을 쓰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리지널이 반, 그 다음 바이오시밀러가 반. 통상 이런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업계 관계자가 말하고 있는 것도 오리지널 의약품 특허가 만료가 되면 오리지널이랑 바이오시밀러랑 50%씩 양분을 해요. 그러니까 8.7조의 절반이면 4조 3,500억이 되겠죠. 그래서 시장의 절반을 복제약 경쟁사들이 나눠 갖는다라고 보면 지금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에피스랑 동아ST가 4조가 넘는 시장을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연간 4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나눠 가질 기회가 생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임상 속도는 제가 말씀 올렸다시피 셀트리온이 3사 중에 제일 빨라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후보 물질이 떡하니 하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유럽에서 임상 3상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미국과 유럽 보건당국에 허가 신청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에피스는 조금 느려요. 역시 후보 물질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임상 1상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바이오시밀러의 경우에는 1상 시험을 거치면은 괜찮아? 라고 하면 바로 2상 건너뛰고 3상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오버랩이라고 있는데 이러한 오버랩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어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경우에 그래도 오리지널 특허 만료 전까지 이게 뭐 단순히 1등, 2등, 3등을 가리는 순위 싸움은 아니고 특허 만료 전까지만 잘 하면은 바이오시밀러는 때 늦지 않게 출시할 수 있으니까 우리 스케줄 맞게 출시할 거야. 그래서 그런 방법을 검토를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ST 같은 경우에는 미국 FDA로부터 역시나 후보물질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승인을 받은 상황이고 이제 임상을 시작을 하고 있겠죠. 지금 유럽에서도 마찬가지로 임상 3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제일 빠르다. 그 다음 동아ST가 추격을 하고 있고 삼성바이오에피스는 의외로 제일 느리다, 꼴등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임상 현황을 표로 좀 한눈에 쉽게 보실 건데요. 셀트리온이 임상 3상을 달리고 있습니다. 완료 시점은 2022년 9월이라고 해요. 그 뒤를 이어서 동아ST가 바짝 추격을 하고 있죠. 역시나 3상이고요. 완료 시점은 셀트리온보다 2달이 늦은 2022년 11월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는 1상이에요. 그래서 2021년 9월에 1상을 끝내고 예고했던 대로 다음 트랙을 준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암젠은 미국 회사예요. 암젠도 있고 중국의 바이오테라라는 회사도 있고 그 뒤를 이어서 다른 회사들도 줄지어서 바이오시밀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우리가 유력하게 보는 3사는 우리 국내 3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텔라라 시장에서 동아ST가 조연이 아니야. 주연이 될 수 있어. 기술 수출도 할 수 있어. 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지금 셀트리온이 가장 빠른 건 맞지만 동아ST랑 한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랑 시장을 양분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스텔라라 시밀러의 한국이랑 일본 외 지역에는 이거를 진짜 만들어서 계속 파는 게 아니라 기술 이전을 할 가능성이 있다. 기술 수출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한미약품이 기술 수출을 하는 것처럼 바이오시밀러로 기술 수출이 가능하다. 그걸로 돈을 벌어서 수익성 개선이 가능하다. 라는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는 거죠. 동아ST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동아ST 기업 가치도 지금 다시 돼야 돼. 왜냐면 셀트리온에 반영된 스텔라라 시밀러 가치만 2.6조 원인데 동아ST가 지금 맹추격을 하고 있잖아. 그럼 2.6조는 안 줘도 그만큼 좀 비슷한 건 돈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라는 이야기인데 지금 동아ST가 놀라지 마세요. 시가총액이 7천억입니다. 동아ST가 7천억인데 스텔라라 시밀러 시장에서 지금 가치만 2.6조 원 받고 있는 셀트리온이랑 시장 양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지금 차트를 안 봐도 딱 봐도 저평가 구간이 맞겠죠.
이뿐만 아닙니다. 동아ST는 스텔라라 말고도 다른 것들도 많이 하고 있어요. 당뇨병 치료제 DA1241이라는 신약은 미국 일상에서 우수한 효과를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스텔라나 시밀러 말고도 다른 모멘텀이 많아요. 하지만 두 번째 모멘텀인 당뇨병 치료제 요 DA1241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동아ST가 EN 인베스트먼트랑 뉴로보 의결권 위임계약 체결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동아ST가 EN 인베스트먼트로부터 지분 33% 의결권을 위임을 받았어요. 어디의 의결권을? 뉴로보라는 회사의 의결권을. 그래서 지금 동아ST가 뉴로보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실제로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뉴로보라는 회사는 미국 보스턴에 위치한 나스닥 상장사예요.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동아ST가 이러한 모멘텀도 세 번째로 있더라. 근데 이게 왜 모멘텀이냐? 지금 미국 투자사라고 불리우는 이 회사가 바로 뉴로보입니다. 그럼 이 뉴로보가 뭘 하고 있는데? 젬카빈이라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3분기에 효과가 기대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코로나 치료제가 나왔어. 그럼 이것도 또 굉장한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세 번째 모멘텀까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왜 되는 애들은 다 송도로 가요?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바이오도 그렇고 왜 이렇게 송도에 집착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동아ST도 송도 공장에 1,000억을 투입을 해서 착공을 했다고 합니다. 내년 2022년에 완공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이걸로 뭘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라고 해요. 고영제 국내 매출 증가랑 더불어서 향후 해외 판매 확대를 위한 기반을 조성을 하겠다라고 해서 실제로 웃기죠. 셀트리온이랑 이제 어떻게든 비벼보려고 셀트리온도 송도에 공장이 있고 우리도 이제 바이오시밀러 스텔라라 하면은 거기서 맞다이 떠서 이기면 우리도 좀 급이 되니까 송도 가서 어떻게 좀 해보겠다 라고 엄청난 야욕을 품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욕심은 굉장히 좋게 봅니다. 그리고 공장을 착공했다는 건 웬만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겠죠. 그러면 아까 발생 기준에서 손익계산서를 봤기 때문에 이번엔 현금 기준에서 현금 흐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2020년 12월 결산 기준으로 영업활동이 잘 나긴 했지만 많이 줄었죠. 그리고 최근 과도한 투자들이 특히 올해 있었습니다. 송도 공장 착공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금성 자산도 많이 줄었어요. 전형적으로 어때요?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을 하는 회사다라는 걸 현금 기준에서 보실 수 있으시죠. 그래서 최근 4개년도 투자활동 공격적으로 했었던 모습 기억을 해주시면 우리가 과실을 딸 수 있는 구간이 지금이구나 라는 판단도 덩달아서 서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자본 계정을 봤더니 투자를 엄청나게 과도하게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네. 이익 잉여금이 꽤 남아 있어요. 그리고 자본금, 자본잉여금 탭 건들지 않고도 회사가 유지가 잘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당연히 벌어둔 돈이 그동안 많이 있었으니까요. 이제 그 돈으로 좀 공격적으로 투자를 한 모습이에요. 부채 계정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건실합니다. 그도 그럴 게 유동부채가 1477억밖에 되지 않아요. 단기 차입금도 우려할 만한 수준이 아니다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유동부채 금액 기억을 해주시고 자산 탭으로 넘어가니까 이것도 생각만큼 위험한 계정량이 많지는 않죠. 재고자산, 매출채권 각각 합쳐서 2천억이 안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시고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최근에 많이 깎였죠. 공격적인 투자를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나 향후 투자 등에 있어서 더 여유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키 데이터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2021년 가이던스 위주로 한번 봐주시고요. 파이프라인 현황입니다. 제가 아까 스텔라라 말고 당뇨병 말고 다른 거 많이 한다고 했죠. 이 파이프라인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건선 치료제가 스텔라라 시밀러 요거 말고도 당뇨병 치료제 아까 말씀 올렸던 DA1241 말고도 치매 패치제 그리고 대동맥, 판막, 석회화증 저해제 등의 연구 개발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수정 TP까지 말씀을 올릴게요. 목표 주가는 최근에 리베이트 이후 선 공급 물량으로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을 해서 13만원가량 안착해 있는 걸 보실 수 있으십니다. 최근 주가는 8만원 근처를 지나고 있습니다. 2021년 4월 기준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연봉은 이렇습니다.
월봉은 이렇고요. 주봉은 이렇고 마지막으로 일봉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 있었다가 언제 빠졌냐면 이때부터 빠졌어요. 2020년 2월에 뭘로 빠졌냐면 제가 가장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문의약품 판매 중지권 있죠. 리베이트 이후로 판매 중지권으로 큰 하락을 하다가 아이고 이때 코로나로 정말 깊은 고를 체감을 합니다.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반등을 하고 나서 2020년 6월에 또다시 소폭 반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이때 올랐던 이슈는 지금 판매 정지가 풀리고 나서 실적이 다시 증가할 것이다 라는 이슈로 올랐던 구간이 맞고요. 조금 더 확대해서 보면은 2020년 8월에 조금 더 본격적인 슈팅이 났었던 걸 보실 수 있으시죠. 그리고 그 이후에 별다른 이슈 없이 많이 눌려 있다가 최근에 어떤 이유로 꿈틀했었냐면 이때 DA1241 제가 아까 말씀드린 당뇨병 치료제의 임상 1상이 좋은 효과를 거두었다라는 이슈로 올랐다가 또 빠져있는 구간입니다. 굉장히 저렴한 구간이죠. 네, 다른 주식들이 많이 오를 때 이 친구는 갖가지 악재 때문에 오르질 못했어요. 하지만 긍정적인 수급과 함께 지금 상존해 있는 기대감은 뭐냐면 스텔라라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래서 충분히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것도 부담 없이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주식이다 라고 말씀을 올릴 수 있겠습니다. 공장 증축권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열매를 딸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이 주식은 변동성이 아이고 낮습니다. 제가 변동성은 낮다고 말씀드린 건 거의 처음일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지금 코로나 때 이렇게 많이 빠진 것처럼 보였어도 사실 64,000원 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많이 올랐다고 해봤자 85,000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조금 마음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주식일 걸로 보여요. 변동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네, 여전히 리밸런싱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은 맞지만 다른 변동성이 큰 주식들보다 조금 더 비중 면에서 공격적으로 고려를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밑에서 체결된 가격대는 64,000원 구간이고요. 현재 거래가 체결이 되면서 확인이 되고 있는 구간은 네, 82,000원에서 85,000원 이 정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분히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 있는 주식, 그리고 리밸런싱 관점에서 부담이 덜한 주식으로 동아 ST라는 주식을 분석을 해드렸고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건강하시고 성투하세요.